자, 이번 시간에는 196쪽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마지막 법칙인 독립의 법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의 법칙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그 두 가지의 법칙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앞에 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것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요. 일일이 여기서 또 설명하기에는 또 너무 설명의 양이 많아집니다. 독립의 법칙. 이름 속에 또 뜻이 있는데 무엇인가 유전이 일어날 때, 자, 유전이 일어날 때 각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는 각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둥근 콩이냐 주름진 콩이냐 또는 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한 가지의 이 형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전을 공부했지만, 이번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기 때문에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이제 둥구냐 주름지냐 이 한 가지 형질만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같이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어떤 거를 가지고 알아볼 거냐면, 둥글다, 주름지다, 또 하나 황색, 녹색, 콩 색깔입니다. 황색 콩, 녹색 콩,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둥글다는 게 우성이었었죠. 그래서 이 둥근 것을 우리가 대문자 R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 주름지다, 얘는 열성이라 소문자 R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이 황색, 콩 색깔인데 황색은 옐로우, 그래서 우리가 우성이라서 대문자 Y를 쓸 것이고, 그리고 녹색, 이 녹색은 열성이니까 그린이라 G를 쓰는 게 아니라 열성이니까 소문자 Y를 이렇게 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콩은 똑같은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순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종의 콩은 우리가 대문자 R, 그리고 여기 보면 대문자 Y, 이렇게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콩과, 그리고 소문자 R, 소문자 Y,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콩,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순종의 콩 이렇게 두 가지. 자, 이 순종의 콩을 서로 수정을 하면 잡종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수정을 하면 생식세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얘가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자, 얘도 하나의 염색체고 얘도 상동염색체, 서로 얘랑도 다른 색으로 할까?
얘랑 얘랑도 이렇게 상동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세포 안에 얘 들어가야 되고 또 얘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현재 얘네가 있으니까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 현재 2N이죠. 근데 요것과 요거 얘 두 개가 서로 분리돼서 다른 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분리돼서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를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이게 분리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건데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랬네.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요게 이렇게 분리돼서 생식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럼 요 Y도 또 어떻게 돼야 되죠? Y도 분리돼서 들어가야 되죠. Y도 분리돼서 하나는 여기 그리고 또 요거 하나는 분리돼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염색체 그림으로 그렸지만 얘를 이제 이 유전자형 즉 알파벳으로 쓰면 여기 대문자 R 여기도 대문자 R. 왜? 여기가 다 대문자 R 대문자 R이니까 여기도 대문자 Y 대문자 Y니까 여기도 하나 들어가면 대문자 Y 대문자 Y. 자, 순종의 콩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의 생식세포는 두 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의 경우 다 어때요? 똑같죠? 같은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말할 필요 없이 얘만 한 개만 다루면 됩니다. 왜? 어차피 똑같으니까. 밑에 것도 순종인데 생식세포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되고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되고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도 똑같죠. 똑같으니까 한 가지의 경우만 우리가 다룹니다. 그러면 순종의 콩을 이제 서로 이제 교배해서 잡종 일대에 콩이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서로 교배시키면 되죠. 교배시키면 되니까 대문자 R 그리고 이 대문자 R에 맞는 상동염색체는 요 소문자 R이죠. 소문자 R 그리고 여기 대문자 Y 그리고 여기 소문자 Y. 자, 이런 잡종 일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표현형은 어떤 콩 둥글고 무슨 색 황색 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잡종 일대에서 또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일단 얘하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얘하고 또 분리가 됩니다. 색깔로 구분을 해볼까요? 일단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예, 이렇게. 그러면 요 대문자 R은 대문자 Y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생식세포 뭐 굳이 쓰면 뭐 2에는 4에서 생식세포 N은 2가 돼야 되겠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먼저 자, 이 대문자 R 그쵸? 여기 대문자 R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소문자 R 이렇게 얘가 분리돼서 한 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도 분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노란 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대문자 R 이 파란색이
노란 거와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갔지만 누구랑도 들어갈 수 있냐면 초록색하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고 한 번, 그리고 초록색하고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형을 쓰면 대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이렇게 네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 일대에 교배를 시키면 생식세포 네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해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맛배기로 설명한 것이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잡종 일대에는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그리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만들어진다.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학습 목표. 멘델이 독립 법칙을 유전자의 전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첫째 줄. 멘델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었고 이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다. 자,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 그러니까 둥그니까 R, 순종이니까 똑같은 거. 노란색 Y, 순종이니까 Y. 그래서 첫 번째 R, Y, Y 얘와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인 완두. 순종이니까 똑같은 거죠. 주름졌으니까 소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초록색 Y, Y. 그래서 얘와 얘를 교배시켰더니 잡종 1대를 얻었대요. 이때 생긴 잡종 1대는 똑같은 애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위에 설명했지만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잡종 1대를 얻었고 얘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다.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는 얘는 위에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고 두 번째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는 요것도 바로 위에서 또 설명을 했던 그 말이죠. 유전자 구성은 어떻더라? 이렇더라. 요거는 아닌데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잡종 1대에 이제 얘가 이제 수정을 하면 잡종 1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이다. 왜 둥글고 노란색이냐면 얘가 우성이죠. 그러니까 둥글고 R, 노란색 Y, 대문자 R, 대문자 Y 있으니까 이는 완두이다. 잡종 2대에서는 표현형이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가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 자, 이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한 겁니다. 자가수분 했더니 얘가 9대 3대 3대 1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느냐? 이것을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거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을 알고 있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바로 요게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한 내용 바로 뭐냐면 여기서 설명한 내용
여기서 설명했었죠. 요 내용을 여기서 또 설명할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자, 먼저 어버이를 먼저 보면 여기 대문자죠.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요거 순종, 요거 순종, 둥글고 노란색. 자, 여기 소문자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똑같은 거면 순종, 여기도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 그래서 얘는 열성만 가지고 있는 애, 얘는 우성만 가지고 있는 애. 그래서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대문자 R 생식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얘하고 만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얘하고 만나는 경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얘하고 만나는 경우, 그리고 얘하고 만나는 경우, 네 번째.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랑 만나든 대문자 R, 대문자 Y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개만 그린 거예요. 사실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근데 다 R, Y 다 똑같으니까 한 개만 쓴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 또 얘. 그래봤자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그래서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소문자 R, 소문자 Y. 또 이렇게. 또 소문자 R, 소문자 Y. 4가지의 경우 다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한 개만 쓴 거예요. 여기에 대표로. 자, 그래서 얘네 2개를 결합시켰더니 이제 얘는 N은 2죠. N은 2. 그래서 결합하면 이제 다시 N과 N이 만나서 2N은 4가 돼야 됩니다. 2N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R과 여기에 있는 R이 서로 결합해야 되죠. 상정염색체. 그러면 대문자 R, 여기가 대문자 R, 소문자 R, 요거 소문자 R. 그리고 여기 대문자죠. 여기 소문자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면 대문자, 소문자니까 잡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바로 잡종입니다. 그래서 잡종일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잡종일 때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가수분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수분할 거니까 이쪽은 뭐 수술이라고 하고 이쪽은 암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암술. 또는 이쪽은 정자, 쉽게. 이쪽은 뭐 난자, 뭐 이렇게. 뭐 식물이지만 뭐 사람에 빗대어서 정자, 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잡종 일대의 생식세포는 왜 잡종 일대 생식세포는 4가지를 썼을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얘기했죠. 위에서 보면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라고 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 왜 한 개만 그렸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4가지를 다 했을까? 똑같지 않으니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문자 R, 대문자 Y. 그래서 요거 첫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결합하겠죠. 이거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결합한 거는 대문자 R, 대문자 Y. 이거네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얘하고 좀 더 얘하고 그러면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요거 세 번째 만들어진 생식세포 경우의 수. 그리고 얘하고 얘는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그래서 네 번째 경우의 수. 그래서 수술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경우의 수 네 가지 다 한 거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왜? 자가수분이니까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자가수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네 가지의 경우.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면 한 두 개 정도만 설명할까요? 이렇게 만난 거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 R, 여기 R. 그러니까 대문자 RR, 여기 Y, 대문자 YY. 얘 해볼까? 얘는 얘하고 만난 거죠. 그럼 여기 소문자 R, 대문자 R. 그러니까 대문자 R, 소문자 R. 이제 대문자 먼저 써줬기 때문에 앞에 온 거고, 여기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해볼까요? 얘는 얘랑 만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여기 소문자, 여기 소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주름진 거냐 둥근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잡종 2대에는 총 이렇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식세포가 이렇게 많으니까 16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얘 뭐예요? 따져보면 얘는 둥글고 황색. 얘는 뭐예요? 둥글고 녹색. 얘는 주름지고 황색. 얘는 주름지고 녹색. 이 개수 센 거예요. 개수를. 개수 셌더니 둥글고 황색은 9개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세보니까. 그리고 둥글고 녹색은 3개. 주름지고 황색은 3개. 주름지고 녹색은 1개. 그래서 9대 3대 3대 1 나왔다. 그렇다면 이 9대 3대 3대 1은 얘 유전자형에 비해요? 표현형에 비해요? 9. 여기 보면 둥글고 황색. 얘네들이니까 표현형의 B가 되고, 이 표현형의 B는 무조건 9대 3대 3대 1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어떤 특징, 어떤 표현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름지고 이 녹색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9대 3대 1대 3이 되는 거겠죠. 여기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그래서 9대 3대 3대 1은 요거 표현형의 위치에 맞는 그 숫자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됐으면 앞단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하나의 이 규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닙니다.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잡종 일대에 둥글고 노란색 완두만 나오는 까닭. 잡종 일대가 어디냐면 여기죠. 잡종 일대에 둥글고 노란색만 나오는 까닭은 둥근 모양과 노란 이 우성이므로, 우성이니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잡종 일대에서 유전자형이 RY 이렇게 생식세포는 어떤 비율로 만들어지는가? 어떤 비율? 네 가지의 경우 1대 1. 비율을 물어보면 몇 대 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번씩 경우의 수로 나오죠. RY 하나씩. 잡종 2대 완두에서 표현형의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자, 요 답은 밑에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쌍은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쌍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되는데, 이거 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 형질 했었죠. 두 가지 뭐냐면 둥근
그리고 주름진. 얘네가 서로 대립 유전자고 또 하나는 황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즉 얘와 이 대립 유전자 쌍, 얘, 그리고 얘와 얘,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황색 유전자가 둥근 모양을 주름진 모양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주름진 유전자가 녹색을 황색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름진 거는 그냥 주름진 거, 둥근 건 둥근 거, 녹색, 황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글자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되면 수업을 다시 들어야겠죠.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2차 구사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1번.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를 써보자. 뭐 위에 나와 있는, 위에서 한 실험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대 3대 3대 1 이렇게 무조건 다짜고짜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표현형부터 먼저 쓰도록 하세요. 둥글고 황색 대, 둥글고 녹색 대, 주름지고 황색 대, 주름지고 녹색은 9대 3대 3대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답을 쓰도록 하세요. 자, 됐죠? 네. 자, 이것으로 독립의 법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